안녕하세요.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틈틈이입니다. 오늘은 디어 앤 컴퍼니, 티커는 DE. 이 기업 하나만 제대로 파헤쳐봅니다. 네, 오늘 아주 흥미로운 기업을 들고 오셨네요. 전통과 혁신이 뭐랄까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곳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존 디어 하면 뭐가 딱 떠오르세요? 아마 그 짙은 초록색에 노란 바퀴 달린 거대한 트랙터, 그리고 뭔가 흙냄새 같은 거 생각나실 거예요. 그렇죠. 거의 200년 가까이 된 어떻게 보면 좀 고리타분한 산업재 기업의 대명사잖아요. 그렇죠. 안정적이긴 한데 좀 지루하고 변화가 느릴 것 같은 그런 이미지. 월스트리트에서도 보통은 가치주나 경기 순환주로 분류하지 성장주 카테고리에 넣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점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지금 디어를 둘러싼 상황이 정말 드라마틱해요. 한쪽에서는 트랙터 수요가 확 줄어서 일리노이 공장에서 직원을 해고했다. 이런 우울한 뉴스가 들려오고요. 네, 그렇죠. 심지어 회사 스스로도 2026년 실적이 더 나빠질 거라고 예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다른 쪽에서는 네, 다른 쪽에서는 운전석에 사람 없이 알아서 밭을 가는 자율주행 트랙터를 곧 상용화한다고 발표합니다. 맞아요. 네, 주가도 이런 악재들을 생각하면 이상할 정도로 잘 버티고 있고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역풍이 분명한데 장기적인 스토리에는 엄청난 기대감이 섞여 있는 그야말로 안개 속 형국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풀어야 할 숙제가 바로 이겁니다. 과연 디어이는 시대에 뒤처진 그냥 농기계 회사로 남을까요? 아니면 농업계의 지형을 바꿀 테슬라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 복잡한 속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논의 근거들입니다. 네, 일단 현실부터 냉정하게 봐야죠. 지금 실적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안 좋은 건가요? 팩트부터 말씀드리면요. 2025 회계연도 순이익이 약 50억 달러, 주당 순이익으로는 18달러 50센트입니다. 50억 달러? 이 숫자만 보면 그래도 돈은 많이 버네 싶지만 불과 1년 전인 2024년 최고점일 때 주당 25달러 13센트를 벌었던 것과 비교하면 하락세가 뚜렷하네요. 그렇죠. 근데 잠깐만요. 농업이라는 게 원래 경기를 좀 타잖아요. 풍년이 있으면 흉년도 있고. 이 정도 실적 하락이 그렇게 심각한 위기 신호인가요?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사이클의 일부로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게 핵심이죠. 이게 단순한 사이클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우려스러운 겁니다. 경영진이 직접 밝힌 2026년 전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26년 전망이요? 네. 북미 지역의 대형 농기계 수요가 15%에서 20%까지 감소할 거라고 예상했어요. 15에서 20%요? 와, 이건 엄청난 수치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2026년 순이익 가이던스는 40억 달러에서 47억 5천만 달러 사이, 2025년보다도 더 줄어들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부진이 아니라 명백한 하강 사이클 진입을 회사가 인정한 셈이죠. 와, 15에서 20% 감소라. 아니, 농부들이 갑자기 트랙터를 안 사기로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요. 단순히 곡물 가격이 좀 떨어졌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수요가 급감하는 이유가 뭔가요? 낮은 곡물 가격과 높은 이자율이 농가 소득을 옥죄는 건 기본이고요.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결정타가 있습니다. 결정타요? 바로 관세 문제입니다. 관세? 2026년에만 약 12억 달러에 달하는 세전 비용이 이 관세 때문에 추가로 발생할 전망입니다. 12억 달러요? 잠깐만요. 2026년 예상 순이익이 40억 달러대인데 관세로만 12억 달러가 추가로 나간다? 네. 이건 거의 이익의 4분의 1 이상이 날아가는 수준인데요. 도대체 어디서 이런 관세가 붙는 거죠? 특정 국가와의 무역 분쟁과 관련된 보복 관세의 영향이 큽니다. GD가 워낙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까 부품을 수입하고 완성품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각국의 무역 정책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거죠. 이게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실제로 지난 8월에 일리노이 공장에서 수요 약화랑 이 관세 압력을 이유로 238명을 해고했죠. 한주자 분석 리포트에서는 이미 8분기, 그러니까 2년 연속으로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고요. 위기는 이미 진행 중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와, 정리해보면 경기 사이클을 넘어서는 구조적인 수요 감소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관세 폭탄까지 맞았다. 상황이 이렇게 암울한데 주가가 버티는 게 더 이상하게 느껴지네요. 시장은 도대체 뭘 보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모르는 히든 카드가 있는 게 분명해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시장은 이 명백한 위기 너머를 보고 있는 거죠. 디에리의 반격 카드,
즉, 불케이스의 첫 번째 근거는 의외의 곳에 있습니다. 의외의 곳이요? 바로 애프터마켓입니다. 애프터마켓이요? 아, 그러니까 부품 팔고 수리해주는 그 사업 말씀이시죠? 그게 어떻게 지금의 위기를 돌파할 카드가 될 수 있죠? 논리는 아주 간단하고 강력합니다. 농부들이 수억 원짜리 새 트랙터를 살 형편이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기존에 쓰던 걸 고쳐 쓰겠죠? 그렇죠. 기존에 쓰던 낡은 장비를 고쳐서 더 오래 쓰겠죠. 즉, 신제품 판매가 줄어드는 불황기에 오히려 아, 부품이랑 수리 서비스 수요는 늘어날 수 있다. 맞습니다. 새차 판매는 줄어도 동네 카센터는 계속 바쁜 거랑 비슷한 이치네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방어적인 사업이 아닙니다. 한 전문 보고서에서는 이 부품 사업의 수익성이 신장비 판매보다 훨씬 높다고 분석합니다. 훨씬요? 네. 그러면서 불황기에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잠재적인 금광, 포텐셜 골드마인이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금광이라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사업부였군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해 보여요. 그건 어디까지나 현재의 위기를 버티게 해주는 방패 같은 거지 회사를 성장시킬 창은 아니잖아요. 시장이 기대하는 건 뭔가 미래지향적인 것일 텐데 역시 그 자율주행 트랙터 이야기가 나와야 할 것 같네요. 맞습니다. 두 번째 기회이자 투자자들이 DA의 장기적인 미래에 베팅하는 가장 큰 이유, 바로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 전략의 핵심은 정밀 농업 업그레이드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정밀 농업 업그레이드?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핵심은 이겁니다. 농부들이 값비싼 새 장비를 통째로 사지 않아도 기존에 쓰던 구형 트랙터에 최신 기술만 설치해서 성능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아, 구형 컴퓨터에 최신 그래픽카드만 바꿔 끼워서 최신 게임 돌리는 것처럼요. 바로 그거죠. 버지니아 공대 리포트에서도 이 레트로핏 전략을 DA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건 정말 농부들 입장에서 솔깃한 제안이겠네요. 수억 원을 쓸 필요 없이 수천만 원으로 최신 기술을 누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들이 있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CN 스프레이 기술입니다. CN 스프레이요? 네, 트랙터에 달린 여러 개의 카메라가 실시간으로 밭을 스캔하면서 AI가 작물과 잡초를 구분합니다. 그리고 잡초가 있는 곳에만 정확하게 제초제를 분사하는 거죠. 밭 전체에 약을 뿌리는 게 아니라 잡초만 골라서 저격한다고요? 바로 그겁니다. 이 기술 덕분에 제초제 사용량을 평균 50%나 절감할 수 있습니다. 낭비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50%요? 네, 실제로 워싱턴에서 대규모 농장을 운영하는 한 농부는 이 기술을 도입하고 나서 하루에 2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700만 원을 아꼈다고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하루에 2,700만 원이요? 와, 이건 그냥 비용 절감 수준이 아니라 사업의 수익 구조를 아예 바꾸는 수준인데요. 근데 잠깐만요. 이런 기술이 제초제 사용량을 줄여준다는 건데 DOE 같은 대형 농업기업이 제초제 같은 농자재도 팔지 않나요? 그렇죠. 자기들 제품 판매량을 깎아먹는 기술을 개발한 셈 아닌가요? 뭐랄까, 자기 잠식 위험은 없나요?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실제로 그런 우려가 있죠. 하지만 DOE의 큰 그림은 다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제초제 같은 소모품을 파는 데서 이익을 남기는 회사가 아니라 농업 생산성 전체를 관리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그 기술 사용료나 구독료를 받는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변신하려는 겁니다. 아, CN 스프레이는 그 변화의 상징인 셈이죠. 하드웨어 회사가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회사로 진화하려는 거군요. 그 정점에 있는 게 바로 그 자율주행 기술이겠고요. 맞습니다. 바로 자율주행 경작. 2026년 모델부터 본격적으로 상용화될 예정인데 이건 단순히 농부 한 명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지는 농촌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꼽힙니다. 와, 이미 테스트 과정에서만 20만 에이커, 여의도 면적의 약 270배에 달하는 땅을 사람 없이 경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와. DE가 꿈꾸는 미래가 어떤 건지 확실히 알겠네요. 더 이상 쇳덩이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 농장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데이터를 팔고 기술을 구독하게 하는 플랫폼이 되겠다. 이게 바로 실적 악화에도 주가가 버티는 이유, 불케이스의 핵심이네요. 그렇죠. 투자자들은 2026년의 실적이 아니라 2030년의 DE가 어떤 모습일지에 돈을 걸고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 기술 이야기는 정말 설득력이 있네요. 농업계의 테슬라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런 장밋빛 미래가 너무 완벽하게 들려서 오히려 좀 불안해지는데요. 180년 넘은 회사가 이렇게 빠르게 변신하는 게 가능할까요? 이 미래로 가는 길에 치명적인 장애물은 없을까요? 투자자로서 가장 우려해야 할 리스크는 뭔가요? 당연히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리스크 분석으로 넘어가 보죠. 제가 보기에 가장 크고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리스크는 의외로 기술이나 경쟁사가 아니라 바로 고객과의 관계 악화입니다. 고객과의 관계요? 아니, 농부들이 DE 제품을 제일 많이 쓰지 않나요? 충성 고객 아니었나요? 충성 고객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 충성심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바로 수리할 권리 문제 때문입니다. 수리할 관리? 레딧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보면 DE에 대한 농부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어요. 내 돈 주고 산 내 트랙터를 내 마음대로 고치지도 못하게 한다는 건가요? 정확히 그겁니다. 최신 DE의 트랙터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바퀴 달린 컴퓨터입니다. 수많은 센서와 소프트웨어로 제어되죠. 문제는 농부가 간단한 부품을 직접 교체해도 DE의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인증된 진단 소프트웨어로 활성화해주지 않으면 트랙터가 작동을 안 한다. 네, 안 합니다. 그건 너무한데요. 시골에서 농사 짓다 보면 고장이 잦을 텐데 그때마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공식 서비스 센터를 부르고 비싼 돈을 내야 한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 점 때문에 농부들이 폭발하는 겁니다. 심지어 일부 농부들은 우크라이나나 동유럽 해커들이 만든 불법 소프트웨어를 암암리에 구해서 자가 수리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와, 이건 기업에 대한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문제죠. 잠깐만요. 이거 아까 이야기랑 연결되는데요. 아까 불황기에 돈을 벌어줄 잠재적 금광이 애프터마켓, 즉 부품과 수리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지금 그 사업 모델이 고객들을 이렇게 화나게 만들고 있다는 거네요. 이건 자기들이 믿는 금광이 사실은 지뢰밭일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DE가 마주한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단기적인 수익을 위해 서비스 센터 이용을 강제하는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고객들을 수리가 더 용이한 경쟁사, 예를 들면 AGCO 같은 회사로 떠나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 금광을 지키려다가 금맥 자체를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이죠.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기술보다 신뢰가 더 중요하다는 걸 잊으면 안 되죠. 다른 리스크는 또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당연하게도 예상보다 길어지는 불황의 가능성입니다. 현재의 농산물 가격 약세와 고금리 상황이 2026년을 넘어 2027년, 2028년까지 이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혁신적인 자율주행 업그레이드 키트가 나와도 농부들 주머니 사정이 계속 어려우면 그 비싼 기술을 도입하는 걸 미룰 수밖에 없습니다. 아, 기술 개발은 끝났는데 사줄 사람이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마지막 리스크는 뭔가요? 마지막은 높은 밸류에이션, 즉 주가 수준 자체입니다. 앞서 말했듯 DE의 주가는 현재의 나쁜 실적이 아니라 미래의 기술 혁신에 대한 기대감을 이미 잔뜩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적이 감소하는데도 주가 수익 비율 PE는 여전히 20배 중반으로 전통적인 산업재 기업으로서는 결코 싸다고 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의 목표 주가만 봐도 최저 475달러부터 최고 610달러까지 격차가 엄청나게 커요. 와, 차이가 엄청 크네요. 그만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DE의 미래를 놓고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린다는 증거죠. 그렇군요. 정리하면 고객과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수리할 권리 문제, 기술이 있어도 팔지 못하게 할 장기 불황, 그리고 기대감이 너무 높아 이미 비싸진 주가. 이 세 가지가 DE의 미래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애물이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강력한 기술 혁신이라는 창과 동시에 스스로를 찌를 수 있는 날카로운 약점들을 모두 가진 아주 양면적인 상황입니다. 오늘 정말 깊이 있게 파헤쳐 본 것 같습니다. 낡은 트랙터 회사의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농업계를 뒤흔들 기술 기업으로 거듭날 것인지, 아니면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200년 가까이 쌓아온 고객의 신뢰를 잃고 기잉 불황의 터널로 들어갈 것인지 정말 기로에 서 있네요. 결국 DNA는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는 기술 개발이 아니라 그 기술을 통해 고객과 어떻게 상생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의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DE는 과연 이 거대한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높은 마진을 자랑하는 기술 플랫폼 기업으로 성공적으로 변신하면서 동시에 200년 고객들의 신뢰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요? 하나의 질문을 더 던져보자면 여러분이 농부라면 스스로 고칠 수도 없는 값비싼 자율주행 트랙터를 선뜻 구매하시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DNA의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은
디인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제2의 엔비디아일까요? 아니면 위험한 거품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